guys.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모니카 박사. 그녀는 오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Hello. Nice to see you again. Nice to see How are you. you today? I'm good. How are you? Procedure we will ask you 지독한 설사병에 20여 년간 시달려온 as long 릴리안. as you can. 그녀의 장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건 병명도 생소한 C. 디피실리균 감염, And 슈퍼박테리아입니다. This is like a flexible long tube. I'm going to use the colonoscope, driving through your anus and going all the way to the end of the colon, right? First of all, I will take a good look, right? As with the peristalsis comes, we'll cover the entire. So I started on a regimen of different medications, oral medications, to try to get rid of the C. diff, and none of them worked. Approximately 50% of these patients die within 30 days. 21살부터 크론병을 앓아오던 릴리안은 2년 전 C. 디피실리균 감염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설사와 싸워왔습니다.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약. 영하 70도에 꽁꽁 얼려 보관된 이것은 바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입니다. I thought it was disgusting, kind of gross. So the overall success rate using fresh stool is around 90%. 그동안 더럽다고 피하고 냄새난다고 외면했던 대변. 찌꺼기인 줄만 알았던 대변에 담긴 엄청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 또 변 때문에 고통을 달고 사는 이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복통과 설사, 매일이 전쟁입니다. 애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2년째 이어지는 지긋지긋한 싸움. 16살 지원이는 크론병입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운데 영 치료가 어려운 염증성 장질환이랍니다. 벌써 몇 번이나 장을 살펴보지만 도무지 아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이 맹장이고 여기가 소장 들어간 입구예요. 이런 데가 이제 뭐 궤양 깊이 패인 궤양들이 보여야 되는데 딱 보이는 궤양이 없어요. 병변도 없고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근데 걔는 지금 계속 아프다고? 예, 임파절 있는 쪽에가 제일 누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해요. 학교 수업이 한창일 시각. 지원이는 집에 있습니다.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양호실에 누워있는 때가 많아지면서 결국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복통과 설사 때문에 간단한 외출도 불안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갑자기 살이 한 15kg에서 20kg 찌다 보니까 다리에 물이 가서 걷는 것도 힘들었었고 살도 막 이런 데가 지금 막 울퉁불퉁할 정도로 막 부풀어 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복통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해서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아픈 데 없이 예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크론병 이후 생겨난 부작용으로 사춘기 지원이의 마음까지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어딜 나가지를 못하는데 수업 중간에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그냥 수업을 듣지도 못할 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과목별로 많으신데 제 병을 알아주시라니까. 지연아! 왜? 배탈이라는 게 때론 남들 눈엔 꾀병처럼 보여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가 아프고 설사가 시작되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론 혈변도 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알아눕고 또 몇 번씩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몇 번 이상 가죠, 보통. 설사가 많이 심할 땐 계속 줄줄 막 나오거든요. 복통하고 같이 수감되는 거예요? 네. 나 변이 좀 어땠어? 응? 변 상태 어때? 응? 혈좀 나왔어. 변 상태. 설사에 혈변 있었어 또? 그저 참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상황. 대체 무엇이 이토록 지원이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문제는 매년 지원이와 같은 염증성 장질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배탈은 몸의 다양한 증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소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소율이도 평소 변비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마 여기까지였거든요. 이렇게만.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신생아 때부터 볼이 불긋했던 소율이 제일 심한 건 태열인 줄 알았던 것이 점점 넓어지더니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잘게. 온몸을 긁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게다가 변비와 함께 가끔 혈변을 누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저번 주 금요일에는 신랑이랑 저랑 애기랑 1분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긁느라. 그리고 요즘 변을 잘 못 사요. 이틀 3일에 한 번? 오늘도 못 샀어요. 현 아빠. 아빠. 일반 우유 대신 멸균유를 쓰고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녀봤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간지러워? 엄마는 아이에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몰라서 더 미안하고 답답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율이처럼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배탈을 겪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면역 질환이 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현대 질환들이 장균열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튼튼하게 유지를 하느냐. 이거가 바로 모든 현대 질환의 치료법이 되는 겁니다. 대변을 통해 가지고 이상의 유무를 신호를 보낸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해답의 실마리를 대변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사실 변을 통해 몸의 이상 상태를 가늠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한 오래된 검진법이었습니다. 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의 진찰 행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변의 형태나 색깔, 또 더 나아가서는 냄새 정도를 확인해서 왕의 이제 건강에 있어서 속이 너무 열한 건 아닌지, 찬 건 아닌지, 기능이 약해진 건 아닌지. 실제로 순종에 대한 일기를 살펴보면 대변을 본 시간과 횟수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변을 9번이나 본 날에는 몸을 데워줄 약을 처방했습니다. 대변을 통해서 우리 장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먼저 확인해야 할 건강 지표였다 하는 건강의 신호등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그 대변이 장 건강에 거울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대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수분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반 이상이 세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변은 세균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균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사는 세균은 약 100조. 그런데 이 세균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바로 대장입니다. 장을 지나온 대변은 그야말로 세균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생태계가 그대로 담겨 있죠.
세계의 석학이라 불리는 이들이 지금 최고의 화두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대변을 통해 짐작해보는 우리 장 속 세균입니다. (1990년) 시작된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는 기대만큼 인간과 질병의 비밀을 속 시원히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인간 미생물 프로젝트.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듯 각자 몸속 세균의 수와 종류가 다르다는 것. 저마다 다른 세균의 생태계를 가지고 살며 생각보다 우리 몸속에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해답을 몸속 세균이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We know when we look at people with different diseases, their microbiome is different from healthy people. We've been more interested in how children develop and are they acquiring the correct microbes. And there has been work in the last number of years about trying to restore normal microbes to people. 우리 몸은 세균들에게 있어서는 아마존의 숲과도 같은 정글. 우리 몸속 세균 생태계의 균형과 다양성이 깨지면 우리 몸의 건강도 깨집니다. Include asthma and allergic diseases. They include autoimmune diseases and obesity, diabetes, autism. Many diseases are going up all at the same time. And so we've been interested in the idea that they're going up because our microbiome is changing. That we have lost some very important organisms that help our normal human development. 그렇다면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소율이, 크론병으로 고통받는 지원이 모두 면역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혹시 장 속 세균의 생태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소율이와 지원이의 대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변에서 세균의 정보를 추출하고 몸속에 어떤 세균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세균 생태계의 균형과 다양성을 살펴보니 겉으로 보이지 않던 특이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크론병을 앓고 있는 지원이, 좋은 균이라 불리는 세균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나쁜 균으로 분류되는 클로스트리디움이 장 속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소율이는 조금 특이합니다. 전체적으로 몸속에 균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건 나쁜 균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 다양성 면에서도 두 사람의 장은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최소 세균이 500종은 되어야 서로 견제하며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자, 우리 소율이는 그 대변 문제인데요. 소율이가 우리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나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균 자체가. 이 대장균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도 하고 몸에 도움도 주고 그러는데 그 도움을 얘가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율이에게는 무엇보다 몸을 지켜줄 다양한 균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엄마, 의사, 소율이 같이 팀이 돼갖고 한 팀으로서 이걸 쭉 끌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서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균들이 살 수 있도록 빨리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선생님 똥 때문에 또 봐줄게. 네. 뭔가 외부 요인으로 자꾸 피부가 이런 거 생각했는데 장내 좀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조금 뭐가 잘못된 건지. 자, 지원이 여기 하고 어머니 여기 하고. 이제 균 문제예요. 대변. 너 똥 된 거 선생님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좋은 균이 얘 몸에는 거의 없다. 나쁜 균만 있어요. 나쁜 균이 대표적인 게 클로스트리dium인데 100% 최상으로 나와요.
남들은 엄마나 저는요, 이거 나오면 한 20-30% 나올까 말까. 근데 얘는 100%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먹는 거죠? 자,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죠. 얘 몸이 나빠져서 이게 많아질 수도 있고, 이 자체가 높아서도 잘 생길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원인 결과의 관계보다는 서로 지금 관련,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85%는 대부분 다 들어. 85% 안에서도 듣겠죠. 지원이에게 시급한 것은 나쁜 균과 싸워줄 좋은 균이었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쁜 균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한은 이렇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균이 들어왔길래 대장균의 포션이 바뀌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현대 사회가 지금 아이들한테 많이 병을 이완시키는 그 문제 중에 하나, 결국은 음식, 환경 이런 게 대장하고의 그 연관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